비만인 분들 칼로리 조절만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잘 유지하고 계시나요? 빼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체중. 그 이유는 비만은 뇌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살을 한 번도 안 빼보신 분은 있지만 한 번만 빼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중 감량을 잘했다 그래도 어느덧 보면은 제자리로, 심지어는 그 체중 이상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우리 몸의 원리인데요. 이렇게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식욕이 늘어서도 아니고 내가 뭐 게을러서도 아니고 그것은 몸의 당연한 규결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저는 운동만으로 뺐어요, 뭐 칼로리 조절만 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적정 체중이나 또 내지는 약간의 과체중에서 미용 목적으로 빼는 거는 그렇게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비만은 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말하는 비만인데요. 어느 정도냐? 내 체중을 내 키의 제곱미터로 나눈 거, 그걸 갖다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데 그게 BMI가 25 이상, 심지어는 30 이상은 고도비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순한 외형상의 문제가 아니라 늘 들으셨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지어는 뭐 유방암, 대장암, 식도암까지도 많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많이 와서 살을 빼는데 감량도 쉽지 않지만 감량에 성공해도 다시 1, 2년, 심지어는 6개월만 지나도 되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몸의 체중 조절점은 바로 뇌에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 조절점,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일단 유전인자, 비만 유전인자가 뭐 FTO나 뭐 MC4R이나 BDNF, 또 제가 차차 얘기할 때 이런 유전인자가 있거나 내 몸의 영양 상태,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 장내 어떤 환경들, 또 몸 안에 있는 제일 중요한 거 체지방 상태, 요거에 따라서 몸은요, 뇌에는 요걸 다 관장해서 내 적정 체중이 이거다 하는 세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는 상향지향적이에요. 한번 올라가면 끄집어 내려도 고집이 있어 자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트 포인트를 내리지 않고서 나는 비만인데 칼로리만 줄였다, 먹을 것만 좀 줄이고 운동을 많이 했다, 일시적으로 해결은 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이 비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트 포인트를 자꾸 상향을 시키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제당이에요. 당분들, 특히 정제당 빨리빨리 흡수되는 것들은 몸 안에 정제당이 들어오면은 인슐린이 올라가고, 인슐린 호르몬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포도당을 세포에 들어가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에 있어서 너무나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자주 나와서 일을 잘 못하게 되면 포도당이 넣는 걸 못하고 어디다 갖다나 지방에다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이 점점점 커지면서 지방세포에서는 렙틴 호르몬이라고 그만 먹어요, 배불러요 하는 포만감 호르몬인데 이게 또 너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렙틴 저항성, 일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데 마구 보내면 신호가 엉기겠죠. 뇌가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뇌가 신호를 못 받다 보니까 체중 조절점 세트 포인트가 위로 껑충 상향 조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만성염증. 염증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눈에 보이는 염증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만성염증은 눈엔 안 보이는데 몸에 염증세포가 많아서, 만성염증에 많은 분들이 우리가 피검사에서 CRP라는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이게 높으면은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아까 말한 대로 인슐린 저항성은 렙틴 저항성에서 뇌를 망가뜨리죠. 근데 염증은 어떻게 생기냐면 일단 대표적인 건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알코올, 담배 이런 것들이 몸에 만성염증을 차곡차곡 쌓이게 하고요. 요즘은 또 환경호르몬 많이 있기 때문에 환경도 안 좋고, 또 거기에다가 대표적인 거 만성으로 복용하는 약물들, 피부 알러지 있어요, 피부 약을 뭐 잠깐 며칠은 먹어도 되는데 약을 갖다가 1년 2년 위장이 안 좋아서 위장약을 달고 사시는 분들, 그거 외에도 뭐 수면제를 달고 사실 이런 분들은 장이 안에 샌다 그러죠. 리크거 신드롬, 염증도 많아지고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 생기고 뇌에 체중 조절 센서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또 이 뇌를 망가뜨리는 거는 급격하게 굶는 다이어트,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몸에서는 체중 조절점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음식이 계속 안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살아야 되니까 자꾸 이전에 안 먹었던 지방, 기름 있는 게 먹고 싶고, 그게 식욕, 입맛도 변화시키면서 먹는 걸 에너지로 안 쓰고 자꾸 저장하려고 그래요. 저장하려고 하면서 음식을 무리하게 굶다 보니까 자꾸 세트 포인트를 올려서 이전보다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체중 이만큼 줄여놓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더니 자꾸 단 게 땡기고 기름기 있는 게 땡기고, 심지어는 옛날보다 적게 먹었는데
체중은 더 껑충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 비만은 생각보다 내가 운동하고 칼로리 물론 조절하는 게 1번으로 중요하지만 뇌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뇌를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뇌의 성격을 알아야겠죠. 뇌는 일단 세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요. 비만과 관련된 뇌는 첫 번째는 시상하부인데, 시상하부는 뇌에서 이 지방세포하고 이 포만감을 조절하는 이 중심 역할을 해요. 사령탑이죠.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장이나 안에 호르몬 이 균형 조절하는 게 뇌라 그랬죠. 호르몬 불균형, 식욕 이것도 다 뇌이기 때문에 이 뇌병변이 결국은 비만을 일으키는 건데요. 일단 뇌의 성격 첫 번째는 시상하부는요. 지방에서 렙틴 호르몬이 나오는데 뇌의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면 아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겠다 이 포만감도 느끼면서 두 번째는 시상하부가 에너지 조절도 해요. 그만 먹고 내가 이 체중을 유지해야 되니까 갑상선 호르몬 너 일을 해. 그래서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게 하고 교감신경 너 빨리빨리 몸에 열을 내면서 일을 해. 그래서 몸에 에너지를 갖다가 발생시키는 걸 하는데 요 시상하부가 렙틴이 자꾸 살이 찌면서 우리가 비만이 되면서 렙틴이 많이 나와갖고 신호 전달하는 체계가 망가지다면 결국 이 시상하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상하부를 바꾸려면 일단 렙틴 저항성이 좋아져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과식 폭식 안 하고 무리하게 급격하게 막 식사를 줄이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이 뇌 성격은 림빅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변연계라고 하는 좀 어려운데 이건 어떤 거냐? 갈망. 배 부르게 먹었어. 포만감만 작용하면 시상하부 얘만 작용하면 되는데 요 갈망하는 이 변연계 시스템이 있어서 이거는 보상심리를 작용해서 배는 든든하게 먹었는데 우리가 달짝지근한 맛있는 케이크 있으면 그거 못 참죠. 먹고 싶잖아요. 그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는 배는 부르지만 음식을 먹었을 때 아 행복해, 아 저거 먹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 이런 안에 쾌감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도파민이 이미 뇌에 자극을 하고 있어요. 단서를 보면 충동을 느끼고 그게 이제 보상심리, 아 즐거웠어 이런 쾌감을 느끼면서 뇌에 인코딩이 돼요. 박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습관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배가 불러서 포만감 중추 외에도 이 갈망하는 보상 심리의 중추 뇌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배가 부른데도 그 케이크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비만인 분들은 살이 찌면 찔수록 변형계 시스템이 망가져서 더 제어가 안 돼요. 세 번째는 뇌에 전두엽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건데 요 앞에 프론탈로비라고 전전두엽에서 정말 요 전두엽이 작용을 잘하면 아 이제 배불러. 초코 케이크를 봤을 때 아 저거 먹으면 살찔 거야. 저거 칼로리 꽤 높은데 또 단당 유지 살찔 거야. 안 먹어야지 하는 판단을 하는 게 전두엽인데 요게 또 비만이 되면요. 전두엽이 망가지고 기능을 잘 못한다고 논문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기 전에 이미 먹어버린 거야. 먹고 나서 아 내가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과다하게 먹구나 하는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것들을 바꿔야죠. 요것들을 바꾸려면 첫 번째, 식사를 폭식하거나 과식하지 않고, 두 번째, 이거 참 어려운데요. 요 보상 심리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서 본인이 행복한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돼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즐거웠던 기억을 좀 없애고, 아 내가 새로운 무슨 뭐 꽃꽂이를 배운다든가, 새로운 뭐 댄스를 배운다든가, 아니면 뭐 명상을 한다든가, 새롭게 뭔가 도파민 즐거운 자극을 줘야 되는데 이 행복한 일을 정말 못 찾겠다 그러면은 보상 심리하는 요 뇌에 요걸 차단해야 돼. 어떡하냐? 내가 아침마다 가는 그 출근길에 베이커리가 있다. 그러면 그 베이커리 안 가는 길을 간다든가, 저녁에 내가 올 때 꼭 그 슈퍼를 지나야 된다. 그걸 좀 바꿔서 길을 걷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보상 심리를 어느 정도 좀 차단을 해야 좋아질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이 전전두엽이 좋아지려면 이 안에 합리적 객관적인 걸 하려면 좀 내가 나한테 미션을 줘야 돼요. 하루에 내가 물 8잔 먹기, 하루에 한 5계단 정도 오르기, 또 아니면은 매일 탁구를 한 10분 정도 치면은 전두엽에 뇌 활성이 활발해지고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좋아졌다는 또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의학적으로 비만인 분들, BMI가 25 이상인 분들 잘 모르겠다면 내 허리가 여자들은 85cm, 남자들 90cm 이상인 이런 비만인 분들은 비만은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질환이다. 요거 명심하시고 뇌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섭식에 관련된 것들을 바꾸시는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